그다음 3개 한꺼번에 할게. 자, 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데 봅시다. 2차 정사가 행렬이고 가조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 a제곱 마이너스 3a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더하면 0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나조건에서 a에다가 2, 0을 이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2, 4라는 행렬이 나왔다. 그래서 뭘 구하랬냐면 a에다가 2, 4 행렬을 곱했을 때 나온 결과를 구해라 라고 했고, b뺑이 a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a 행렬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a 행렬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 a 행렬에다가 문자 박은 다음에 여기 계산할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궁금한 게 오직 구하라는 거, 요 a의 2, 4라는 행렬을 곱한 결과가 뭘까에만 관심이 가겠다고. 맞죠? 이건 정렬합 평가지. 그럼 2, 4는 어디에 있는 데를 일단 찾아야겠지. 2, 4라는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뭐 쉬운 문제인 거고, 얘가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 여기 2, 4 있잖아. 그러면 a 곱하기 2, 4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조건의 양변의 왼쪽에 a를 곱하는 거 괜찮지. 교환이 되는 거 아니니까 양변의 왼쪽에 a 곱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a 제곱의 이 영행렬의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a의 2, 4랑 똑같다라는 사실이야.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을 이뤘어. 얘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곱해봤더니 요 놈으로 목적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a제곱의 2형은 또 어디서 만들어? 여기다가 2형을 곱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a제곱이랑 2형을 곱하고 싶다며? 그럼 여기다 곱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우린 a의 생김새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자, 그럼 양변에 오른쪽에다가 2형 행렬을 곱해볼게. 가조건에서. 그럼 어떻게 돼? a제곱에 2형 마이너스 3a에 2형 플러스 2형 행렬 은 0행렬 이렇게 됐어. 됐어? 봐봐. 얘는 줬잖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a제곱에 2, 6행렬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 2형인데 a형은 2, 4라고 줬어. 그럼 여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6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 에다가 이 영행렬을 더했더니 영행렬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 a제곱의 2, 6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돼? 4에다가 12 이렇게 되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뭘 구하래? b 빼기 a 구하라 했으니까 12에서 4 빼면 답은 8, 3번이 되겠네. 그죠? 이거는 처음에는 너네가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A 행렬의 생김새를 궁금해하지 않는 게 포인트야, 루아야.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별표. 우리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완전순열이었어. 강조를 많이 했었지. 그치? 완전순열 강조 많이 했었는데 완전순열에 일단 뭐였냐 얘는 특정 자리에 가지 않는 배열이었어. 특정 자리에 가지 않는 배열.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 자리가 A, B, C, D가 있었고 사람이 A, B, C, D라고 할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리에는 앉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지. 맞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 수형도를 그렸어야 됐어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가 이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를 외워버리자라고 했었잖아. 맞아? 그래서 완전순열에 대한 경우 그 요소가 2개인 경우 3개, 2개 아니고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를 결과를 외우기로 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 완전수열의 요소가 3개인 경우는 몇 개밖에 없냐면 2가지 경우밖에 없어. 4개인 경우는 9가지 경우. 수형도 다 그려봤죠? 오케이? 자, 5개인 경우는 44가지가 있다. 아마도 5개는 안 나올 거야. 얘는 내면은 논란이 좀 많아. 다 안 낼 거고 여기서 나오겠지. 괜찮아? 그럼 이런 거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주제를 내고 싶었어. 근데 애들이 만약에 개수를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 너무 쉬워지잖아. 변별력이 그치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치는 방법이 바로 요 문제처럼 잘 봐봐. 뭐라 했냐면 8명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 맨 뒤에 볼게. 뒤에서 3번째 줄 볼게. 4명만 자기 자신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뽑고 4명은 자기 거 뽑지 말래. 그러니까 완전 순열인데 양념을 쳐가지고 4명은 자기 거를 뽑고 4명은 자기 거 뽑지 말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변형이고 두 번째 변형은 이런 거 있지. 봐봐. 이런 거 있었어. 우리 다 풀어봤던 문제다. 잘 봐봐. 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1, A2, A3, A4, A5를 넣을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1에다가는 A2를 넣고 그치? 그 다음에 AK는 K가 되지 않도록 다른 애들은 이 번호 자리가 맞는 애들끼리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 이것도 사실은 완전순열의 응용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 하나야. 그럼 이렇게 2개 정도만 공부하면 완전순열은 아마 이거를 벗어난다. 그러면 수용도야. 그러면 그냥 수용도야. 아마 거기 상명기출 변형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올림포스 기출 변형에는 있었는데 조건을 막 2개, 3개 나눈 경우가 있어. 그거는 그냥 수용도고, 그치? 완전순열을 응용하는 거는 요 2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자,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냐? A1에 A2를 집어넣어 버렸대. 그럼 여기는 이미 끝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유인 놈은 누구냐? A1이라는 애가 자유지. 맞아? A1은 자유고 다른 애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가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나올 가능성 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A2에 A1이 가는 경우. 이 자유인 놈이 여기 가는 경우. 두 번째, 자유인 놈이 A2에 가지 않는 경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여기 고정됐어. 그럼 봐. 3개의 요소에 대한 완전순열인 거지. 그럼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 다음 얘가 여기 가지 말래. 그럼 봐라. 얘도 원래 자유였거든? 근데 얘가 여기 가지 말라라고 제한한 순간 얘도 특정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4개의 요소에 대한 완전순열로 바뀌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된다. 하나 안 된 표정이네? 됐어? 룰라 됐어? 얘도 여기 가지 말라라는 케이스잖아? 그럼 얘도 4개의 요소에 대한 완전순열로 바뀌는 거지. 되죠? 그래서 9가지 해서 따라서 몇 가지? 11가지. 이렇게 푸는 문제. 오케이? 완전순열 변형. 그 다음 지금 요 배화 요구 문제처럼 사람을 여러 명 둔 다음에 일부는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순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요 배화 요구 문제가 훨씬 쉬워. 자기 걸 가져갈 몇 명을 뽑으면 돼? 4명을 뽑으면 되지. 8시4. 그 다음 남은 4명은 자기 거 가져가지 말라네. 9가지. 곱하기 9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훨씬 쉬운 버전이고 이게 그 다음 버전이고 이거를 넘어서는 것은 전부 다 수용도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필기하면 완전순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완전순열이고 외우라고 했는데 이걸 나한테 준 학생은 못 풀었습니다.
됐죠? 필기 잠깐 하시고